제1장 그림자의 속삭. 그리고 저 녀석은 어떻게 하면 엄마가 폭발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메리야, 알고 있잖니. 정말 모르겠어요. 메리는 두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고는 두 방과 복도 가운데 있는 현관에 발을 디뎠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고집을 부렸나요?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했었나요? 안나가 딸의 말에 웃음을 지었다. 그럼 힘들었지. 자기 자식 문제는 원래 더 힘들게 느껴지는 법이야. 하지만 분명 닉도 힘들 거란다. 안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다. 그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된 것 같구나. 이 말과 함께 두 번째 그림자가 복도를 스쳐 지나갔다. 메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저도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전혀 먹히지 않는다던가 엄마가 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생각하면 어쩌죠? 아니면 그냥 비웃고 말 수도 있고 아예 거들떠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애는 읽을 거야. 그 이야기가 너를 사로잡았던 거 기억나지? 거기다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는 걸 깨달을 때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너도 알잖니. 저만한 아이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 거기다 집집마다 아이들에게 전해줄 전설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엄마는 그게 진짜인 것 같으세요? 메리는 줄곧 그 질문을 어머니한테 하고 싶었다. 그 이야기? 그럼 진짜지. 메리가 말했다. 그 이야기 말고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얻게 된 과정 말이에요. 그게 멀고 먼 우리 조상인지는 사실 중요치 않아. 분명 누군가의 조상이겠지. 다만 그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무덤 가운데 살았고 자유롭게 풀려날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음성을 들어야 했다는 게 중요하지. 그게 진짜일까요? 그 이야기가 그 사람으로부터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지어낸 건가요? 글쎄, 아버지는 나한테 할아버지가 전해준 이야기라고만 하셨어. 내가 아는 건 그뿐이란다. 안나가 말을 이었다.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저 녀석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그림자를 봤단다. 메리, 그 책을 니에게 주거라. 지금이 바로 그때야. 이 책은 제때에 주어야 해. 너무 일찍 주어도 아이들은 잊어버리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 내 생각에 지금이 적기야. 그림자가 이미 저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그래서 저 아이가 너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다. 그래도 아직은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으니 그 책을 읽을 수 있을 거야. 안나는 이렇게 말하며 벽난로 중앙을 가리켰다. 메리는 방을 가로질러 벽난로 왼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벽난로의 넓은 참나무 선반 바로 아래에 왼쪽 끝 벽돌을 빼냈다. 그 공간에 손을 넣어 짙은 밤색 표지의 얇은 책을 꺼냈다. 알겠어요, 엄마. 메리는 손가락으로 가죽 표지를 문지르며 말했다. 13살 때 그 책이 자신한테 오던 날이 생각났다. 그날 메리는 아버지의 손에서 그 책을 받으면서 절대로 읽지 않으리라 다짐했었다. 그녀 또한 화가 나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 때문에 첫 장을 넘기게 되었고 결국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메리는 아들을 잃을까봐 견딜 수가 없었다. 아들의 방으로 가자니 너무 두려워 잠시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책을 다시 되돌려 넣는 건 더 공포스러웠다. 닉은 주먹으로 방문을 세게 쳤다. 그림자가 주변을 휘휘 돌았지만 닉은 눈치채지 못했다. 진짜 지겨워. 여기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넌 이제 다 컸어. 더 이상 유치원생이 아니라고. 너희 엄마는 네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잖아. 다음에도 그냥 슬쩍 기어나가 뭐라고 하겠어? 그림자로부터 스며나온 유혹의 말이 닉의 마음을 흔들어 불만을 일으켰다. 닉은 가방을 벗어서 무릎에 올려놓고 반쯤 열린 가방 속을 뒤졌다. 두꺼운 교과서 2권을 꺼내 벽에다 힘껏 내던지고는 그 속에다가 옷장 옆에 뒹구는 옷들 중에서 두툼한 티셔츠 하나를 쑤셔 넣었다. 문을 바라보다가 손잡이를 응시했다. 그러곤 기다시피 해서 팔을 길게 뻗어 손가락 하나로 탁 문을 잠가버렸다. 토니가 가면 나도 간다. 닉이 혼잣말을 했다. 가방 속을 뒤져 액정이 거미줄처럼 금이 간 휴대폰을 꺼내 호주머니에 쑥 넣었다. 엄마가 모르면 그만이지 뭐. 닉, 너 똘똘하구나. 그림자가 속삭였다.
닉은 일어서서 침대 옆에 있는 축구공 모형 깔개 위를 왔다 갔다 하다 카펫 밑에 쑤셔놓은 양말에 걸려 책상에 부딪히고 말았다.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 멍청한 카펫, 멍청물이 방구석 같으니라고 하며 닉이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곤 창문 옆 열려있는 책상 서랍에서 2가지 색으로 된 골프공을 꺼내 굴려대기 시작했다. 짜증나는 대로 창문 밖으로 내던지지 않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메리는 어머니의 말에 힘입어 긴 중간 복도를 지나 아들의 방으로 향했다. 발자국 소리가 나무바닥에 울리는 것은 엄마가 가까이 온다는 신호였다. 닉, 엄마야. 조용한 방 안에서 행여 못 들을까봐 큰 소리로 말했다. 왜요? 닉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거칠게 말했다. 그러고는 휴대폰과 골프공을 베개 밑으로 집어넣었다. 잠시 얘기 좀 하자. 닉은 방 안을 둘러보고 가방을 옆으로 차버리더니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다. 엄마의 표정을 슬쩍 보곤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다. 저것 봐, 네가 1000번쯤은 본 표정일걸? 엄마를 무시하는 저 표정 말이야. 그림자가 방문 앞에 서 있는 메리의 마음을 흔들며 속삭였다. 엄마 앞에서 문은 안 잠그면 좋겠다. 메리가 말했다. 야, 이거 네 문이잖아. 그림자가 닉에게도 속삭였다. 내 문이라고. 문 잠그는 건 내 마음이라고. 닉은 짜증스럽게 눈알을 굴리며 말했다. 문 잠그는 게 좋을 때가 있다고요. 메리는 잠시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마음을 다스리고 말했다. 그래, 더는 너하고 말싸움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는 네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니? 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온 건 아니야. 잠깐 앉아서 보여줄 게 있는데 괜찮지? 엄마의 차분하고 절제된 말투에 거친 말을 내뱉던 닉도 경계를 풀었다. 어깨도 살짝 내려갔고 그림자는 스르르 물러났다. 제가 바라는 건 엄마가 마치 경찰처럼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1~2살 어린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시콜콜 저의 노는 시간까지 간섭하는 건 싫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단다. 어쨌든요. 메리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닉의 침대 머리맡 쪽으로 몸을 낮췄다. 언제 이걸 줄까 계속 기다려왔단다. 메리가 책을 들고 담담히 말했다. 이게 뭔데요? 책이야. 할머니가 우리 가족의 전설이라고 부르시는 책. 이 책은 우리 가족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거야. 내 생각에 이제는 네가 읽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린애처럼 대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 이게 첫 단계야. 읽어봐. 우리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무슨 얘긴데요? 드래곤과 그에 얽힌 이야기? 엄마가 책을 가까이 들이밀며 말했다. 드래곤이요? 우리 가족에 드래곤 이야기가 있어요? 좀 웃기는 일이었지만 가족의 전설이라는 말에 구미가 당겼다. 아빠도 이 이야기를 좋아하셨지. 너도 한번 읽어보렴. 메리가 아들에게 책을 건네주었다. 닉은 낡은 표지가 낯설지 않았고 부드럽게 느껴졌다. 마치 다락방에서 꺼낸 오래된 상자 같은 냄새도 났다. 책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거기다 닉은 책 읽기를 좋아했다. 읽어볼 거지? 메리가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며 아들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닉은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 엄마의 등살에 시달릴 게 분명했다. 대충 몇 쪽 읽는 걸로 엄마의 잔소리로부터 해방되는 게 좋겠다 싶었다. 게다가 엄마의 말투가 아까 거실에서 다툴 때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다. 엄마의 차분하고 절제된 눈빛은 닉의 마음에 살포시 한 발을 들여놓을 것 같아서 엄마를 향해 문을 쾅 닫아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닉은 잠시 생각한 후 엄마의 눈을 흘끗 보고 대답했다. 읽을게요. 닉은 엄마의 손에서 책을 획 낚아채서는 침대 한구석에 몸을 던지며 엄마는 그만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엄마가 가만히 복도 쪽으로 나가자 닉은 마음 한켠이 불안해졌다. 책을 잡아챌 것까지는 없었잖아. 한편 메리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문 밖에 잠시 서 있다가 닉 고맙다 라고 말하고는 거실 쪽으로 돌아갔다. 닉은 표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제목을 읽었다. 드래곤 시드?
책을 첫 장부터 휘리릭 넘겨보았다. 첫 장은 들어가는 말로 시작되었다. 벌써부터 지루하군. 그러면서 닉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책을 읽기 시작했다.